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이 수업은 더 이상 사주팔자표를 맹신하지 말라는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단 한 번의 시선만으로도 여러분의 노년이 복된 삶인지 고된 삶인지 가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하나의 비밀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이 내용은 사실 이전 강의들에서는 거의 꺼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노골적이기 때문입니다. 어느 정도로 노골적이냐면 조금은 섬뜩하게 느껴질 정도입니다. 이 방법은 만세력을 펼쳐 사주를 계산할 필요도 없습니다. 집에 가서 어머니께 태어난 시각이 몇 시 몇 분이었는지 물어볼 필요도 없습니다. 사실 한국의 어머니들 중에도 출산 당시에 정확한 시간을 기억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이를 낳을 때 그 고통이 얼마나 큰데 누가 분 단위까지 기억하겠습니까? 예전 시골에서는 대개 날이 밝을 무렵이거나 닭이 울 때쯤 태어났다고들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는 계산이 되지 않습니다. 애초에 정확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오늘 제가 여러분께 알려드릴 이 방법은 따로 사주나 생년월일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거울 하나만 들고 얼굴을 비춰보면 됩니다. 아니면 길을 지나가다 우연히 마주친 사람을 유심히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 단 한 번의 시선으로 이 사람이 노년에 평탄하게 살지, 외롭게 지낼지, 자식들이 곁을 지킬지, 외면할지, 손에 쓸 돈이 있을지, 텅 비어 있을지, 몸에 큰 병이 찾아올지 말지를 바로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제가 좀 세게 말씀드릴게요. 이건 절에 가서 부적을 받거나 동네 점집에서 사주풀이하는 것보다도 훨씬 빠르고 훨씬 정확합니다. 이런 말을 하면 언짢아 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특히 팔자를 보고 상담하는 일을 하시는 분들이 그렇습니다. 그분들은 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팔자는 우리 조상님들이 물려주신 전통인데 그걸 무시해서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팔자가 쓸모없다고 말한 적 없습니다. 당연히 소중한 자료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주어진 인생의 설계도를 보는 도구로 그 가치가 분명합니다. 하지만 우리 조상님들이 그저 그런 도구 하나만 남겨주셨을까요? 너무 얕게 보시는 겁니다. 옛사람들이 남긴 지혜는 이 세상 곳곳에 담겨 있습니다. 하늘을 봐도 징조가 있고 땅을 봐도 징조가 있으며 사람의 몸 역시 그 징조를 담고 있는 또 하나의 세상이라는 걸 늘 기억하셔야 합니다. 옛 성현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늘에는 하늘의 이치가 있고 땅에는 땅의 법도가 있으며 사람에게는 사람만의 길이 있다고요. 그렇다면 하늘의 이치는 무엇일까요? 하늘 위에 떠있는 별들 해가 뜨고 달이 지는 그 모든 흐름에는 일정한 궤도가 있습니다. 절대 제멋대로 움직이지 않죠. 땅의 법도는 또 어떻습니까? 산과 강바람이 머무는 자리, 사람이 살기 좋은 땅 모두가 정해진 원리와 흐름에 따라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사람은 어떨까요? 사람은 하늘과 땅 사이에서 가장 영적인 존재입니다. 우리 몸 자체가 하나의 우주이고 얼굴은 바로 그 작은 우주의 지형도입니다. 하늘의 해는 왼쪽 눈에 다른 오른쪽 눈에, 임하는 남쪽의 산의 턱은 북쪽의 산맥에 해당합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이 얼굴은 곧 하나의 하늘이며 땅이며 운명의 지도인 셈입니다. 그래서 관상을 본다는 건 곧 풍수를 보는 것과 같습니다. 굳이 태어난 시간을 캐묻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며 얼굴에 새겨진 모습이야말로 바로 그 사람의 살아있는 운명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우리 대한민국 분들, 특히 중장년층은 인생의 후반 운세에 대해 굉장히 예민합니다. 젊었을 때는 누구나 열심히 삽니다. 새삼 강조할 것도 없죠. 다들 최선을 다해 살아오셨습니다. 하지만 인생을 그렇게 치열하게 달려온 끝에서 가장 두려운 건 뭘까요? 바로 50살, 60살이 넘어서부터입니다.
그 나이면 마땅히 마음 편히 여유를 누리며 손주 재롱이나 보며 살아야 할 때인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돈은 있는데 몸이 따라주지 않아서 쓸 수가 없고, 아니면 몸은 멀쩡한데 통장에 잔고가 없습니다. 더 안타까운 건 자식들마저 떠나버리고 홀로 외롭게 노년을 견뎌야 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는 핵심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노년운입니다. 많은 분들이 저한테 이렇게 물어요. 김준호 원장님, 저는 돈복이 있나요?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돈복이라는 건 사실 중년의 운입니다. 젊을 때 피땀 흘려 노력해서 끌어오는 운이죠. 그런데 그 돈, 그 명예, 그 가정을 끝까지 지켜낼 수 있느냐는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노년이 평안하냐 아니냐는 단지 재물운으로만 판단할 수 없습니다. 창고가 있어야 합니다. 그 창고가 얼마나 단단하냐에 따라 인생의 후반부가 결정됩니다. 자, 그럼 내 노년이 복 많은 삶인지 아니면 외롭고 고단한 삶인지 알아보려면 어디를 보면 될까요? 복잡하게 생각하실 것 없습니다. 단 한 군데만 보면 됩니다. 저는 뜸들이지 않습니다. 바로 당신 얼굴에 있는 두 줄의 선, 매일 거울에서 마주치지만 한 번도 진지하게 바라보지 않았던 그 두 선을 보면 됩니다. 콧망울 옆에서 입꼬리 방향으로 내려오는 이 두 줄 바로 법령선입니다. 지금 당장 손으로 만져보세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아이 원장님, 그건 그냥 주름 아닌가요? 나이 들면 다 생기잖아요. 보기 싫어서 필러 맞으려고 했는데요. 멈추세요. 제발 건드리지 마세요. 진심으로 말씀드립니다. 만약 그 선을 인위적으로 지워버린다면 당신의 수명과 관운까지 함께 지워질 수 있습니다. 이건 과장이 아닙니다. 왜 이 두 줄이 그렇게 중요하냐고요. 얼굴을 세 부분으로 나눴을 때 이마는 청년기, 코 주변은 중년기, 턱은 노년기를 뜻합니다. 그리고 법령선은 바로 중년과 노년을 이어주는 경계선이자 다리입니다. 아니면 흐르는 기운을 아래로 안내해주는 하수관 같은 역할이죠. 에서 보면 이 얼굴의 부위는 손괴와 곤괴에 해당합니다. 손은 바람이고 곤은 대지입니다. 바람은 명령을 내리고 땅은 그 명령을 묵묵히 받아들이고 지탱합니다. 그래서 이 선을 법령이라 부릅니다. 법과 명령의 흐름, 그것이 바로 인생 후반기, 특히 50살 이후의 권위와 운세를 결정짓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제가 한 기업인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서울 강남에서 꽤나 유명한 사업가였는데 40대 중반까지는 그야말로 승승장구였습니다. 그 사람이 지나가기만 해도 주변이 들썩일 정도였죠.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우연히 그의 얼굴을 자세히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왜냐고요? 그 사람의 법령선이 너무나 얕았고 심지어 한쪽은 끊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김 사장님, 조심하셔야겠습니다. 55 이후에 큰 고비가 옵니다. 물론 그는 귓등으로도 듣지 않았습니다. 내가 지금 얼마나 탄탄한데, 몸도 멀쩡하고 돈도 잘 벌고 있는데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며 웃어넘겼죠. 그런데 결국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예언처럼 정확히 그 다음 해 50여 년간 쌓아온 제국이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투자 실패는 시작에 불과했고 가장 큰 문제는 바람기였습니다. 바깥일로 가정이 파탄났고 부인은 거액의 위자료를 받고 떠났으며 아들은 아예 아버지를 외면해버렸습니다. 결국 그는 혼자 옥상에 지은 조그만 새방에서 병든 몸으로 말 한마디 건넬 사람도 없이 늙어갔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얼굴에 이미 쓰여있던 결과입니다. 법령선이 끊기면 인생의 마지막 길도 끊기는 겁니다. 그러니 이 강이 반드시
끝까지 들으셔야 합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법령선이 어떤 형태일 때 좋은지, 나쁜지, 흉한지, 길한지 그 모든 것을 낱낱이 파헤쳐서 알려드릴 겁니다. 여러분은 이제 점쟁이를 찾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거울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그 거울에 비친 여러분의 얼굴이 앞으로 남은 수십 년이 복인지 고통인지 말해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혹시라도 거울 속 내 모습이 고된 인생을 암시하고 있다면 정말로 방법은 없는 걸까요? 아니죠. 방법이 있습니다. 김준호 원장이 병만 진단하고 치료법은 안 알려드릴 리가 있겠습니까? 운명은 바꿀 수 있습니다. 단 그 전에 반드시 문제의 뿌리가 어디에 있는지를 아는 것, 그것이 먼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좋습니다. 도입부는 여기까지 정리했으니 이제부터는 본격적인 핵심 내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께 드릴 내용은 굉장히 쉽지만 그 어떤 고소보다 깊고 실용적인 지혜입니다. 왜 얼굴에 그 두 줄의 선, 즉 법령선이 생기는지, 그리고 그것이 우리 몸속에서 무엇을 반영하는지를 가장 단순한 물리 원리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중이학과 주역의 시선으로 얼굴을 다시 봐야 합니다. 자, 여러분, 얼굴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건 마치 하나의 지구와도 같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자면 여러분의 얼굴은 바로 우리 대한민국의 지리와 닮아 있습니다. 이마는 한라산처럼 우뚝 솟은 고산이고 턱은 남해처럼 넓고 깊은 바다입니다. 그렇다면 그 가운데를 가로지르는 코는 무엇일까요? 관상에서는 토성이라 부르며 한반도의 척추처럼 중앙을 흐르는 산줄기 백두대간과 같습니다. 기운은 위에서 아래로 흐릅니다. 높은 이마에서 코를 따라 흐르는 이 생기 마지막에는 어디로 가야 할까요? 바로 입입니다. 입은 관상에서 출납관이라 하여 음식이 들어가고 말이 나오는 구멍이자 인생의 바다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만약 이 기운이 아무런 방해 없이 코에서 곧장 입으로 쏟아져 들어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건 홍수입니다. 산사태고 토사 붕괴입니다. 물도 못 머물고 기운도 흩어집니다. 그래서 하늘은 정말 신묘한 설계를 했습니다. 코 양옆과 입 가장자리에 두 개의 선을 그어둔 것, 그게 바로 법령선입니다. 자, 왜 하필 법령이라는 이름일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이 단어엔 엄숙함이 있습니다. 마치 조선시대 임금의 어명 같고 지금으로 말하면 정부의 법률 같죠. 맞습니다. 옛날에 법령선이 가장 뚜렷했던 이는 누구였을까요? 바로 왕장군, 그리고 집안을 이끌던 어른들이었습니다. 그만큼 이 선은 권위와 규율을 상징합니다. 한 나라의 경계선처럼 혹은 대형댐처럼 기운의 흐름을 조율하는 구조물인 셈입니다. 이 선이 또렷하면 기운은 벽에 부딪혀 순하게 방향을 바꾸며 입으로 흘러가고 이는 곧 잔잔한 강물처럼 흐르는 삶을 뜻합니다. 반대로 이 선이 없거나 흐릿하거나 망가져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은 인생의 경계가 없고 기운은 제멋대로 흘러 망가지게 됩니다. 실제로 신뢰 없고 원칙 없는 사람들, 자식 교육 못 시키는 사람들의 얼굴을 보면 법령선이 뒤엉켜 있거나 아예 없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서양 의학이 놓친 중의학의 해부학을 조금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얼굴의 각 부위는 오장육부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법령선은 광대뼈와 입 사이에 위치합니다. 광대 근육은 폐와 연결되고 입은 신장과 관련되어 있죠. 오행으로 말하면 폐는 금, 입은 수입니다. 그리고 법령선은 바로 이 금과 수가 교차하는 자리입니다. 중의학에서 금생수라 하죠. 폐기라는 금의 기운이 아래로 잘 흘러야 신장의 물이 풍부해지고 이 흐름이 원활하면 뼈는 단단하고
정신은 맑아지며 수명은 길어집니다. 그래서 옛사람들은 이 선을 수명띠라 부르며 긴 법령선은 장수의 상징으로 여겼습니다. 실제로 장수하신 어르신들을 보면 이 선이 길게 턱 밑까지 이어지며 끈처럼 내려옵니다. 반면 이 선이 끊기거나 잡선이 많다면 금생수가 단절된 것이고 폐기 하강이 막히며 신장 기능은 메말라 버립니다. 위는 뜨겁고 아래는 차가워지니 건강이 무너지고 노후는 불편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 사람들, 특히 어르신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물 부족입니다. 그래서 전국 곳곳에 수자원 보호를 위한 댐이 있죠. 법령선도 마찬가지입니다. 얼굴 위에 존재하는 개인 수력 발전소의 댐입니다. 그 댐이 깊고 넓고 두텁게 잘 생겼다면 위에서 흘러내린 기운과 재물을 잘 받아내어 입 주변에 저장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복을 담는 그릇이고 재물 창고입니다. 많은 분들이 재물은 코를 보면 된다고 믿는데 그건 반은 맞고 반은 틀렸습니다. 코는 벌어오는 능력, 즉 외부에서 돈을 끌어오는 능력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돈을 지킬 수 있는가는 법령선과 턱을 보면 압니다. 저는 사업 잘하는 분들 중 코는 크고 높지만 법령선이 짧고 얕고 끊긴 분들을 여럿 봤습니다. 제가 조심하라고 하면 대개 이렇게 말하죠. 저는 부동산도 샀고 주식도 여러 개 들고 있어요. 하지만 결과는 어땠을까요? 주가 폭락, 부동산 묶임 친구에게 돈 떼이기. 돈이 들어온 만큼 그대로 나가버립니다. 왜냐고요? 당신의 창고에 구멍이 났기 때문입니다. 컵에 금이가 있으면 물을 아무리 채워도 다 새어버리는 법입니다. 그러니 꼭 기억하세요. 법령선은 당신 노후의 건강과 재산을 지키는 보안 시스템입니다. 선이 좋게 나 있다면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뜻이고 어떤 풍파가 와도 모아둔 복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반대로 이 선이 엉망이라면 이미 시스템에 결함이 있다는 뜻입니다. 지금 바로 고치지 않으면 당신의 인생 전반부에 피땀 흘려 일궈온 것들이 마지막에 전부 무너질 수 있습니다. 이 원리를 이해하셨다면 이제 제가 여러분을 거울 앞에 데리고 가겠습니다. 그리고 딱 3가지 얼굴의 경고 신호를 보여드릴 겁니다. 만약 당신 얼굴에 그것들이 있다면 그건 하늘이 주는 빨간 경고등입니다. 지금부터는 생존에 직결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아까 우리는 법령선이 노년에 당신의 복을 담아주는 수로이자 댐이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댐이 제대로 지어지지 않았거나 심지어 무너졌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관상에서는 이 법령선의 3가지 형태를 흉상이라 부르며 그중 하나라도 얼굴에 있다면 반드시 주의해야 합니다. 농담이 아닙니다. 첫 번째는 가장 흔히 보이는 유형으로 짧고 얕으며 힘이 없는 모양입니다. 즉, 웃을 때도 선이 희미하게 나타나거나 볼의 반쯤까지만 이어지고 입을 감싸지도 못하는 경우입니다. 이것은 뭘 뜻할까요? 인생의 기운이 짧고 그 기운을 담을 댐이 절반밖에 지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전에 전자부품 가공 일을 하던 제자 한 명이 있었습니다. 경기 남부공단 근처에서 외주를 받아 제법 잘 나가던 친구였죠. 40이 좀 넘었을 때 저를 찾아와 얼굴을 보여줬는데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의 법령선은 매우 얕았고 왼쪽은 오른쪽보다 현저히 짧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속으로 이 사람 구조가 오래 못 가겠구나 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습니다. 김 실장 55 이후 큰 고비가 옵니다. 지금 자산 분산해놓고 공장 확장은 멈추세요. 하지만 그는 믿지 않았습니다. 지금이 얼마나 중요한 타이밍인데요. 주문도 밀려있고 내년에 베트남에도 지사 낼 예정입니다.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정확히 법령선이 끊기는 그 시기 글로벌 경기 역풍이 몰아치며 대형 거래처들이 주문을 끊었고 자금줄이 순식간에 끊기면서 공장은 문을 닫고 수억 원의 자산이 하루아침에 사라졌습니다. 빚까지 생겼고 가장 뼈아픈 건 가족입니다. 일에만 몰두하고 집엔 소홀했던 그는 파산과 동시에 아내에게 이혼을 당했고 아들은 아버지의 채무가 두려워 전화를 받지도 않았습니다. 보이시죠? 짧고 얕은 법령선은 화려한 젊은 날의 끝, 누구도 곁에 없는 외로운 말년을 예고합니다. 두 번째는 더 무서운 유형입니다. 원래 잘 이어지던 법령선이 중간에서 뚝 끊기거나 마치 칼로 그은 듯 가로선이 가리며 단절되는 경우입니다. 이건 마치 고속도로를 달리던 중 갑자기 다리가 끊긴 것과 같죠. 이건 단순한 경고가 아닙니다. 예기치 못한 재난이나 건강 문제의 신호입니다. 법령선은 단지 운세뿐 아니라 수명까지 관장하기에 그 선이 중단됐다는 것은 대체로 50세에서 60세 사이 큰 병이나 사고 가능성을 암시합니다. 실제로 예전에 제가 상담한 어느 할머니는 양쪽 선이 십자 형태로 딱 끊겨 있었습니다. 제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57쯤에 큰 사고나 수술하신 적 있으시죠? 그분은 그 자리에서 눈물을 뚝뚝 흘리며 말했습니다. 시장에 장 보러 갔다가 오토바이에 치여 골반이 산산조각이 났어요. 꼬박 3년을 병상에 누워 있었죠. 만약 여러분도 거울을 보다가 법령선이 도중에 끊겼거나 거기에 점이나 흉터가 있다면 그 시기를 각별히 조심해야 합니다. 그 해에는 위험한 장소는 피하고 정기 건강검진을 꼭 받고 작은 선행이라도 많이 하세요. 그것만으로도 위험은 얼마든지 피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정말 무서운 상입니다. 관상 보는 사람이라면 누구든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는 형태 이름하여 탱사입구상이라 불리는 최악의 모양입니다. 원래 법령선은 양옆으로 벌어지며 입을 감싸 아래로 흐르죠. 그런데 이 형태는 그렇지 않습니다. 선이 입 안쪽으로 말려 들어가며 물결처럼 꼬이고 휘어져 결국 입꼬리 근육 속으로 파고드는 모양입니다. 마치 뱀 2마리가 입으로 기어 들어가는 듯한 형상입니다. 고서에서는 이를 길거리에서 굶어 죽는 상이라 기록했습니다.